이번에 들어서 처음으로 설류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설류 데리고 왔습니다. 조팝도 나오고 벚꽃도 나오고 진달래도 나오고 라일락도 곧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꽃나무들 쓸 때예요. 이때 놓치면 1년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전 설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길쭉한 화기 중에 한 가지 들고 왔는데요. 오늘 꽃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화려하고 화사하게 보이고 싶다 보니까 좀 좁고 널찍한 거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에 치킨망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작게 재단한 치킨망 하나 들어가고 그 위에 한 겹 올려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빠질까 염려된다 그러면 위쪽에 테이핑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가로질러서 테이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꽃을 꽂지 않을까 싶어서 길게 테이핑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로로 한 번 더 붙여주고, 그리고 이 접착면 있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접착면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작은 면이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꽃 넣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라인감이 안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습관이 때로는 뭔가 나의 초심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항상 하던 방법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접착면을 없애줍니다. 끝냈어요. 여기에 이제 설류를 넣어볼 겁니다. 너무 예쁘다. 저는 이렇게 흔들었을 때 꽃비가 내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꽃비가 내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이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설류의 흔들림에 떨어지는 꽃잎은 주워 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좋아합니다. 꽃 하는 사람들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아닌가?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어떤 라인감이 그려질까요? 저는 설류가 갖고 있는 라인을 살리고 싶지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맡겨볼게요. 오늘 좀 수북히 설류를 많이 넣고 싶거든요. 얇은 줄기부터. 저는 설류 조팝 너무너무 좋아하고 매번 나올 때마다 쓰고 싶은 꽃나무이긴 한데 그런데 1순위는 아니에요. 저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라일락이에요. 라일락 다음으로 벚꽃, 벚꽃 다음으로 진달래, 진달래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런 설류와 조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라일락이 1순위냐? 그거는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겠어요. 더 예쁜 게 있으면 또 쓰고 싶으니까. 그것도 좋아합니다. 산딸나무 꽃. 진짜 너무 예뻐. 북한산에 가면요, 산딸나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산딸나무라는 거 알게 되면서 눈에 탁탁탁탁 보여서 산딸나무가 여기도 피는구나 알았지만 그전에는 몰랐어요.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산딸나무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예쁜 꽃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꼭 최고로 쓰고 싶은 그런 꽃나무는 아니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치킨망의 그 너비에 이 얇은 줄기가 그냥 꽃이니까 넓은 구멍에 꽃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여기에 더 많은 솔류가 들어가면서 촘촘해지면서 제가 약간씩 고개를 살짝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그냥 쓸 수 있나? 너무 높나? 화기가 아주 낮잖아요. 위로 높이는 짧아서 너무 길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불안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개성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한 라인감 쓰고 싶을 때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예술적인 이 감각으로 눈으로 이렇게 스캔 딱 해주고 아 괜찮겠다 그럼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이런 긴 라인감은 여기 그냥 꽂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밑에 가위집을 한 번 또는 두 번 주고 철망에 딱 걸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철망 사이에 끼워 넣기. 오케이, 이러면 이렇게 끼워지죠.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라인이야? 너무 예쁘다. 근데 모르겠다. 그럼 넘겨요. 다른 걸로. 설류만 넣어도 예쁘겠다. 얇은 나무줄기를 쓸 때에는 저는 어떨 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뭐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꽃과 뭐 여러 가지를 막 보니까 줄기 자르고 남겨진 톡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매끈하게 잘라내기보다는 살짝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무작정 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 가지 자르고 남아있는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지를 좀 남겨놓고 넣잖아요. 나중에 수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올리는 순간 다른 꽃과 밀려서 같이 끌려 올라오거든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짝 세워졌잖아요. 가위집도 한번 주고. 설류 긴 라인과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여서 같이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설류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 사실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나오는 꽃이니까 비싸요. 하지만 점차 가격이 떨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벤트가 있고 수요가 늘는데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꽃값이 잘 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제가 사는 입장이니까 비싸다 이렇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꽃 농사를 지어주시는 농부님들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신선한 예쁜 꽃을 빨리빨리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아마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꽃을 사야 하고 그러다 보면 꽃을 즐기는 분들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몇천 원의 가격 오름에 뭐 때로는 배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남겨야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꽃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의리 있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우리 아마 이 꽃을 좋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막상 꽃 사러 가면 비싸다고 느끼실지언정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시장 가서 꽃 살 때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럴만하지. 인건비 오르고 전기값 오르고 다 오르는데 꽃값은 그대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 사주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그분들 덕에 예쁜 꽃 볼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치르는 거 괜찮다. 그래, 너네 많이 먹어라. 합종초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쁘잖아. 이런 것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자연의 선이 제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겠습니까? 계속 눈에 담다 보니까 이런 라인을 보지 않아도 그런 라인이 있지 않나 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보지 않았다면 그 머릿속에 이런 라인감이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도 꼬아져 있어도 예쁘구나. 다음에 이런 라인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를 구경하고 이제 넣을 곳을 찾고 찾아지면 잘라서 배치할 공간의 길이감 확인하고 너무 길구나. 자, 이 사이에 이제 뭘 준비했냐? 제일 먼저 헬레보루스부터 들어갑니다. 시든 게 아니라 줄기가 너무 얇아서 뉘어져요. 저도 헬레보루스 키우는데요. 이번에 진짜 꽃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는 4송이였나? 이렇게 피우고 졌거든요. 이제 꽃을 안 피웠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지금도 끊임없이 꽃 몽우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느낌 좋습니다. 길게 쓰는 것보다 아래쪽 공간에 깊게 화기와 가깝게 뉘어지면서 윗공간과 이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 헬레보루스가 물내림은 특별히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꼿꼿하게 잘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려봤자 고개를 너무 이렇게 축 하고 떨어뜨릴 것 같아서 일부러 짧게. 그나마 이런 건 괜찮네. 좀 못생긴 애는 잘라내고 라인감을 그리기 좋은 공간에 처지면 옆에 설류의 가지에 도움을 받아서 살짝 세웁니다. 수선화. 아래쪽 공간부터 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진 튤립 사이 수선화를 배치해 봅니다. 살살살살 비틀어 가면서 줄기를 툭툭 집어넣고 이렇게 튤립과 수선화를 한쪽으로 높낮이와 그리고 보는 방향을 살짝씩 다르게 주면서 앞쪽에 강렬하게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과 이와 이어지게끔 아주 특별한 꽃을 준비했는데요. 플라넬 플라워. 시장에서는 에델바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플라넬 플라워의 이파리를 좀 활용을 같이 해줄 건데요.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이 이파리를 그냥 이대로 중간에 채워줄 거예요. 뒤도 넣고 앞에도 넣고 채워지면 이제 에델바이스를 넣어봅니다. 양이 좀 적었으면 딱 잘 보이는 공간에 한두 줄기 딱 넣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 몇 줄기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보이는 공간부터 해서 연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지금 이 공간 층층이로 잘라서 채움을 해주면서 사이사이에 이 작은 플라넬 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 연결. 사실 이쪽에도 놔두고 싶다고 넣어봤는데 이 헬레보루스와 뭔가 이렇게 그냥 싹 스며들더라고요. 꽃이 스며들다 보면은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 항상 다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며들면 꽃의 존재감이 떨어져요. 그럼 넣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쪽 공간 헬레보루스와 설류화만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공간에 플라넬 플라워가 보이도록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공간에서 앞으로 바라보게. 뒤쪽 공간이 밋밋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여기서 보니까 딱 보이네요. 지금 넣은 이 작은 꽃이. 다시 살짝 들어서 그리고 물을 추가합니다.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가득 넣어줘야지 됩니다. 이런 센터피스 만들 때는 거의 위에 찰랑찰랑거릴 정도로 끝까지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줄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에 안 닿이는 줄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물에 담길 수 있도록 위에서 찰랑찰랑할 정도로 저는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요. 나중에 또 터득하게 돼요. 꽃을 넣을 때 이렇게 넣으면 물을 못 먹겠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자. 저렇게 넣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봄을 담은 아주 예쁜 설류의 라인감 안에 피어난 예쁜 봄의 꽃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아지랑이 속에 그 안에 숨어 있던 꽃들이 화사하게 핀 것만 같죠. 꽃하기 전에는 하얀 꽃하면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없었어요. 뭐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브랜드로는 샤넬이 떠올랐어요. 차분하고 고급스럽고 뭔가 하얀색이라면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얀 꽃들을 다뤄보면서 깨달은 바 꽃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다양하게 무한대로 느낌으로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3월부터 4월 초까지는 저는 이런 설류와 하얀 꽃들을 쓰면 봄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쾌쾌 묵은 먼지들이 쌓여 있는데 봄비가 내리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깨끗한 느낌, 생기 있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이 달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하얀 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집에 설류만이던 하얀 튤립만이던
여러 가지 하얀 색깔 꽃들만 모아다가 화병꽂이 해보세요. 진짜 집안이 그냥 환해질걸요? 하얀 벽이 되게 화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느낌 낼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 달 꽃 선물해야 된다면 하얀 꽃.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우! 한 달 보입시다. 신나게 말이죠.